내년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에 수출은 더욱 최악으로 보고 있거든.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의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한국도 어려운 내수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인하는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근데 그 영상 댓글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그 시장에 적용될 것이냐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그 기준금리는 이제 시장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금리를 좀 설명을 하면은 금리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좀 있어. 근데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뭐냐면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5대 은행이라든가 이제 시중은행에서 은행도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야?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거든. 이제 중앙은행에서 빌려오는데 그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빌려주는 돈이 바로 기준금리야. 빌려주고 받는 이자가. 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기준금리에 일반 시중은행은 개인들이나 뭐 기업들이나 이렇게 대출을 해줄 때 그 기준금리에 가상금리, 위험성을 플러스 해가지고 금리를 책정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출 금리 형태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준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하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려고 하는데 거의 한 3년, 4년 만에 금리가 내리면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 왜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걸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저금리 0.25%를 유지를 하다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 왜냐면은 이제 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 많이 들어봤지. 양적 완화,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 그리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있는 자금을 좀 흡수한다, 좀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마르겠지. 지금 같은 상황에 기준금리가 내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그 뒤로 붙는 가상금리, 시중은행에서 개인한테 또는 기업한테 대출해주는 가상금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정부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달부터 실행을 했잖아. 원래 7월달부터였는데 2달 연장을 해가지고 9월달부터 실행을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 이 2달 동안. 그러니까 여기에서 9월달 실행을 하면서 대출의 한도를 축소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대출 정책에 따라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 그런 거는 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긴 하지. 말씀하신 대로 내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제외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를 부동산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원래는 한국은행에서 9월 달에 보고서를 냈지. 정말 유명한 보고서야. 만약에 금리를 0.25% 내리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 굉장히 유명하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신 분들이 연구를 하고 통계를 뽑았다라는 얘기겠지.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예상은 하지, 누구나. 또 물론 지금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아. 들어오는 그 물건에 대해서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물건이 갭 투자 물건이다. 그럼 못 받는단 말이야,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그러면은 갭 투자가 어려워지겠지.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안 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좀 상승폭이 둔화는 되겠지만 상승하는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게 전국적인 시장은 아니야.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값은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파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아파트가 모든 부동산 시장, 웬만한 부동산 시장의 견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다른 부동산들이 상대적으로 견인을 못했어.
다 따라 올라가질 못했단 말이야. 뭐 특히 B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로 조금 자금이 좀 몰려가지고 좀 가격이 좀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시작될 거다 아니다. 또 한동안 이 정도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반반 나뉘고 있는데 그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쉽지 않을 거야. 이 금리를 지금 3.25%인데 이 금리를 그냥 유지하기에는 한국은행도 부담이 굉장히 클 거야.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벌써 11월, 12월에 금리를 0.25% 해가지고 2번 정도 더 내린다라는 이제 뭐 연준의 보고서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금리의 격차는 줄어들겠지만 한국도 어려운 내수 상황에 따라서 특히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에는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은 내년에 수출은 더욱 최악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면은 그 내수를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그 내수를 진작을 시키려면은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밖에 없다라는 거지. 금리를 인하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 그게 내수잖아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 회복은 조금 굉장히 좀 더디긴 하겠지만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부담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가 좀 진작이 될 것이다.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인하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내 생각이야.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말 오래간만에 내려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이걸로 이제 댓글 내용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 내용으로 이제 영상 촬영을 했는데 다음에 또 이 내용으로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으로 다시 한번 추후에 영상을 촬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 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부동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